129쪽 수업입니다. 수특 독서 129쪽. 읽어보시고요. 다 읽었으면은 필기해 놓고요.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글씨 보이죠?
했는데 필기를 다 했다. 필기한 걸 가지고 설명해 줄 테니까 마저 필기하시고 봅니다. 글씨가 혹시 잘 모르겠던가 하는 거는 수업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겁니다. 이렇게 정리한 거를 이제 한번 쭉 하면은 아마 오늘 수업은 충분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 한번 수업하면서 한번 봅시다. 이 글은 크게 제목이 그러니까 범죄의 성립 요건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 제목은 범죄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이렇게 제목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범죄가 되기 위한 요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성 요건과 위법성과 유책성에 대한 얘기죠. 이게 1문단이었죠. 이 법률 지문이 좀 어휘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솔직히 좀 생소한 있을 건데 그냥 좀 쉽게 한번 풀어봅시다. 구성요건 해가 저 밑에 이렇게 화살표를 쓴 건 뭐냐면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다 만족이 되어야지 비로소 뭐가 된다? 범죄라고 칭할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대부분 어디에 해당한다? 위법하기 때문에 대체로 유책성의 여부를 가지고 법정에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대체로 구성요건에 어긋나면 있으면 위법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구성요건이란 뭐냐면은 법에 그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라고 법률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성요건이고 법률 조항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요 말도 어렵죠. 상규, 통상적인, 일상적인 할 때 평상시 상자예요. 일상상자. 일상상자의 그 규칙 규자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칙, 통상적인 규칙.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관습이나 규칙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우리는 하나의 법률이라는 성문법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분명히 위법성이 있겠죠. 사회상규에 어긋나겠죠. 사회상규란 말 되겠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성요건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률 용어가 그냥 위법성이 아니다 이러면 되는데 또 조각이라는 말을 써놨지. 조각할 때 이 조각 정말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뭐 예술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조각입니다. 한자가 달라요. 조각 이건 뭐냐면 방해한다, 물리친다 이 말이거든요. 한자는 몰라도 됩니다. 방해하다, 물리치다 이 말이죠. 그냥 쉽게 위법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뭐 했는데 형법상에 금지된 행위인데 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범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는 정당방위하고 긴급피난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긴급피난 설명이 이 문단에 되어 있죠. 맞죠? 그래서 맹견을 피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거 무슨 죄입니까 본래 형법상? 주거침입죄죠. 그렇지만 이거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다? 위법성 조각이란 얘기죠. 이해됐죠? 긴급피난.
자구행위란 것은 뭐냐면 아마 이 말도 우리 많이 들었죠. 자구책, 자기구제. 자기 스스로 구제하는 행위죠. 만약에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한테 찾아갔어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단 폭행 가해자가 5명이었거든. 몰래 매일 밤마다 찾아가서 금발을 한 대씩 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자구책 맞죠? 이거는 범죄일 거 아닙니까? 위법성입니다, 이거. 위법한 거예요. 즉, 긴급피난 같은 경우는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경우에 긴급피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어린아이가 하는데 뭐 위험한 지경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도둑한테 뭐 강도한테 뭐 쫓기고 있다든가 했을 때 어린아이를 감싸가지고 다른 이웃집에 피신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위해가 가해지든가 타인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어떤 그런 법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죠. 긴급피난은. 자구행위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청구권이란 말 알죠? 청구권, 요거 어디서 나오는 용어였죠? 경제 파트에서 나온 용어죠. 즉 돈을 빌려줬는데 그렇다면 본인은 채무자예요,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되지. 근데 채무자가 도박을 갚는 거야. 경찰한테 좀 잡아달라 해도 안 잡혀요. 그래서 그 돈이 정말로 자기 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채무자를 쫓아가지고 잡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체포했죠. 본인이. 신체를 뭐 했습니까? 구금했죠. 신체 구금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구성요건이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나가서 청구권을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행하기 위해서 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죠. 지키기 위한 행위. 이거 자구행위랍니다. 이거는 뭐로? 위법성 조각사유입니다. 때린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자, 그래서 긴급피난에 대해서는 2문단에 잠깐 설명했고 3문단부터는 이제 직접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 정당방위가 되기 위해서는 또다시 이러한 3가지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정당방위의 상황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당방위의 상황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예문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도둑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가난해가지고 만약 훔칠 게 없나면서 강도가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는 현재 침해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을 흘러가서 침해 상황은 과거였죠. 지금은 그 도둑은 돌아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따라서 객관적으로 정당화 상황이 존재하지 않은 거죠, 이거는.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1번 정당방위 상황이 현재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법적 다툼이 있겠죠, 그지? 난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시커먼 물체가 보여가지고요 놀래서 춥했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 친구는 나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가격을 하더라. 맞죠? 그렇다면 이거 분명히 자기는 돌아가는 상황이 객관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폭행을 당했다 정도로 도둑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아니다. 나는 그때 자고 일어나가지고 극도의 불안과 공포감이 있었다.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때렸다 이거지. 그래가 망치로 때렸답니다. 이제 그러면은 뭐가 상당성하고 관련되겠지, 이제 또. 과연 적합한 수단을 사용했는가 이거죠. 아니다. 집에 망치밖에 없었고 바로 앞에 있었다, 망치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겠죠. 요거 빠져먹었네. 유책성. 책임이 있냐, 없냐죠. 그지? 많이 나오죠, 요즘요. 촉법소년 문제. 그 다음에 특히 요즘 매스컴에서 참 지랄맞게 나오는 게 요거죠. 술 먹고 한 행위. 맞죠?
술 먹고 한 행위, 술을 먹었기 때문에 얘가 판단할 수 없다. 지금 그 상태는 심신미약자다는 얘기죠. 그지? 과연 범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얘기 하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야지 범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범죄가 되어야지 뭐가 가능해? 처벌이 가능하겠죠. 자, 이제 첫 번째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첫 번째 건 이해했죠. 두 번째 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방을 이제 정당방위라고 가격을 했습니다. 즉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면서 가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려면 그리고 위법성, 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데 위법성이 아니다라고 하려면은 본인 스스로가 그 행위를 할 때 이거는 뭐다? 정당방위라는 이 행위는 분명히 무슨 행위다? 정당방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이죠. 맞죠? 그 사람의 내면 심리를 알 수 없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정당방위 해가지고 상대편이 많이 자빠졌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처음에 대답 중요하겠죠. 그지? 제가 미워서 그냥 때렸다. 그러면은 이건 정당방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 정당방위 행위를 할 때 본인 스스로가 이 행위는 무슨 행위다? 정당방위 행위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주관적인 정당화 요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위에는 두 가지 행위가 있다는 얘기죠. 보호행위와 공격행위가 있다는 얘기죠. 공격도 분명히 뭐다? 하나의 방위라는 얘기입니다. 상대편이 가격하길래 손을 드는 행위는 그냥 그 가격하는 망치를 막으려고 하는 건 보호행위겠죠. 근데 공격도 하나의 방위행위 아니겠어요? 그죠? 요 두 가지 다 인정하네요. 그죠? 어쨌건 이런 정당 방위행위라고 본인 스스로가 인지한 상태에서 행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당성이죠, 이제. 상당한가 안 한가에 대한 얘기인데, 자, 방위의 필요성과 요구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구성부터 먼저 하면은, 과연, 방위행위라고 지는 했는데, 정당방위라고 했는데, 5살짜리 꼬마한테, 지는 키가 180대면서, 5살짜리 꼬마가 만약에, 연필 깎는 칼을 들고, 한다 했을 때, 거기 찔린다 하더라도 죽을 위험까지는 없고, 그죠? 그리고 5살짜리 꼬마는 충분히 본인이 제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행위가 요구될 만한 것인가? 그게 바로 요구성입니다. 그 다음에 방위 필요성은 이제 그 행위에 해당하는 과연 적합한 수단을 썼는가? 그죠? 망치를 왜 썼냐 이거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손실을 입혔는가? 즉,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까지만 해야 되지. 그죠? 그 이상의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런 것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위 종류에는 과잉방위가 있고 오상방위가 있습니다. 오상할 때 오자가 오해해서 상처를 준 거겠죠. 오해해서 상처를 준 겁니다. 한자만 조금 새겨주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즉, 뭘 오해했다는 얘기입니까? 도둑이 뭐하고 있는데, 지는 훔칠 게 없다라고 뭐하고 있는데, 돌아가고 있는데, 지는 이게 무슨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치매가 지금 뭐다? 현재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뭐한 거다? 오해한 거란 얘기죠. 맞지? 그래서 이거는 뭐에 위배된 거다? 요 1번 항목에 위배된 거란 얘기죠. 치매의 현재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급이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방해한 행위죠. 그래서 상대에게 뭐다? 상처를 입힌 행위입니다. 그게 오상방위죠. 이해했습니까? 과잉방위는 쉽죠, 이제. 과잉, 정도가 지나쳤다는 얘기죠. 그건 분명히 상당성하고 관련되겠죠. 이렇게 아마 지문 읽으면은 아마 충분하겠죠. 정리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필기 꼭 하시고요. 동영상 수업 듣는 아이들은 정지를 하고 난 뒤에 필기해도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부터 갈게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뭐 찾는 거다? 틀린 거 찾는 거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면, 유책성,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위법성하고 또 무슨 성이 있었습니까? 구성 요건이 있었죠? 이 세 가지가 다 돼야지 뭐가 됩니까? 범죄가 되죠. 성립된다. 틀렸죠. 유책성이 없으면 뭐가 안 된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까 예를 들었던 세 가지가 아니란 얘기고, 긴급 피난이나, 그 다음 자구책이나, 아니면은 정당방위가 아니란 얘기고, 그 다음 위법성도 있고, 유책성도 있고, 없어도 성립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정답 1번이네. 타인의 신체를 폭행하는 행위는 분명히 형법에 있겠죠. 구성요건일 거고요. 심신상실 상태인 사람은 이제 요거는 유책성하고 관련되죠.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게 바로 위법성 여부 판단 조건이죠. 상규에 어긋나는가 안 어긋나는가 맞습니까? 그 다음에 급박한 피난 상황에서 한 것은 뭡니까? 위법성의 조각이라고 했거든요. 정답 1번 쉽죠? 2번 문제 갑니다. 그 다음 위법성 조각 사유를 자 보세요. 적절한 것은 무슨 수학 문제라고 했죠? 위법성 조각은 왜 안 됐습니까? 방금 뭐에는 맞지만 구성 요소는 있지만 뭐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죠. 선지의 이 말을 찾아야 되죠. 이거는 그걸로 되었죠. 1번 그걸로 되었죠. 엉뚱한 얘기들 하고 있죠. 5번 딱 보니까 너무 좋죠. 즉 형법에 규정된 범죄 유형에 해당된다는 얘기는 뭐다? 구성 요소죠. 객관적 법질서가 바로 뭡니까 이게? 상규 얘기죠. 정답 5번이네요. 됐죠?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기억이 뭐죠? 기억은 과잉방위네요. 기억은 과잉방위고요. 이어는 오상방위입니다. 자, 차이점 뭡니까? 이거는 어디에 위배되었고 방금 상당성에 위배된 거고 이거는 객관적인 현재의 침해 상황에 위배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적절한 거 찾습니다. 적절한 거 찾습니다. 공격방위, 보호방위는 정당방위의 종류 얘기고 과잉방위이든 오상방위이든 이게 과잉방위 되려면은 보호방위뿐만 아니라 공격방위겠죠. 어쨌건 오상방위도 뭐다? 공격방위일 수도 있겠죠.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 엉뚱한 얘기들 하고 있죠. 적절한 거 찾습니다. 그냥 답을 보니까 니은에는요 뭐가 나옵니까? 그죠? 오해하고 저지른 방해. 그 다음에 방해 행위 정도 요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하고 관련되는 거? 상당성하고 관련되는 거죠. 맞지? 상당성하고 관련되는 것은 어떤 거다? 오상방위였죠. 과잉방위였죠. 과잉방위였고. 그 다음에 기억에는, 자, 이거는 엉뚱한 얘기죠. 자, 요거는 뭡니까? 이거 객관적 요소였죠. 맞지? 이거는 객관적 요소고요. 행위를 할 당시 상황이나 심리 상태가 행위자에 대해 처벌 여부. 이것도 뭡니까? 당시의 상황이나 심리 상태. 이것도 객관적 요소일 수도 있고, 심신 상태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건지 뭐 엉뚱한 얘기들 하고 있죠. 적절한 것은 나머지 선지들은 전부 다 데코레이션이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겠습니다. 학생 A 갑시다. 밤중에 침입한 도둑을 집주인이 폭행해서 심하게 다친 사건 알지? 그 사건을 보고 방해의 필요성과 요구성은 상당성과 관련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지 1번을 보았더니 상당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다. 맞죠? 그 다음 학생 B를 봅니다. 뉴스 기사에서 도둑이 집주인을 위협하다가 돌아가는 상황이랍니다. 방금 학생 A 같은 경우는 심하게 다쳐서 요거는 뭡니까? 과잉방어했다는 얘기죠.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치매의 현재성이 아니죠. 즉 객관적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선지 이번에 주관적 틀렸죠. 바로 나옵니다. 심심하니까 다른 것도 한번 C 갑시다.
도덕이 만약에 뭐고 심실상실자고 맞죠? 그렇다면은 집주인이 분명히 피난이 가능했잖아요. 그죠? 굳이 안 패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요구성하고 관련된다는 얘기죠. 맞죠? 그 다음에 뒤에 갑니다. 판결을 무기를 사용했다는 얘기 이것도 뭡니까? 적절한 수단을 사용했는가라는 이것도 뭡니까? 상당성하고 관련되는 건 맞잖아요. 그죠? 했을 때 방해의 필요성 인정한 기준 뭐 됐고요. 학생이 뭐 쉽죠?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 했네. 이렇게 해서 사회지문, 법률, 정당방위와 관련된 지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